언론에 특히 많이 이제 회자된 그런 사건들이 점점 잔혹해지고 좀 세대 자체가 너무 경쟁에 완전히 찌드는 어떤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인권이란 말에 대한 이해 자체도 없는 그렇죠. 그런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좀 있어요. 그 약자들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네. 이게 이제 약자들이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그 세력에 맞서서 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약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집단 내 다른 약자를 차단해서 괴롭히게 돼요. 네.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사실 군대라고 하는 거기서도 네.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진짜 그런 뭐 악한 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디다가 풀 수 없는 어떤 그 스트레스 욕구 내지 이런 것들을 그 또 다른 약자한테 또 가해하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약자들끼리 어떻게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잔인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될 어떤 이런 또 과제이기도 하죠. 책에도 보면 소장님도 그때 뭐 강제로 군대 가셔가지고 네. 거기서 진짜 맞아가지고 진짜 옷이 안 내려갈 네. 정도로. 근데 그런 뭐 아주 폭력으로 얼룩졌던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도 이렇게 잔혹한 모습들을 보면은 좀 나아지는 게 진보가 좀 너무 더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아니면 좀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. 군대에서요. 네. 군대에서 저는 이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. 그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7, 800명이었어요. 군대에서. 안에서. 예. 예. 근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1년에 7, 800명이 죽었어요. 근데 7, 800명이 그런 사고사,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의문사 싸움을 하면서 이게 쭉쭉쭉 떨어져요. 의문사 싸움을 하면서 쭉쭉쭉 떨어져서 뭐 300명, 100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위에 그 대통령이 인권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다가 언제부터 증가할까요? 이명박 정권 때부터 증가합니다. 다시. 이런 군내의 폭력, 군내의 이런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그때 그러거든요.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. 특히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.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로 보면 이제 시민 정치적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신장된 것 같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도가 너무 악화됐거든요.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 해소시켰던. 그래서 군내에서도 인권 교육이 들어가고 경찰에도 인권 교육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지휘관부터 조심하게 되고 그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일거에 그게 제거돼 버렸거든요.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. 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지금 21세기인데 그 28사단 사건 같은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.